예, 안녕하세요. 저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활동하는 정진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발표 데뷔전이 아닌데 너무 떨리네요. 잘 안 떨거든요. 근데 굉장히 떨리네요. 앞에 그 두 단체와 선생님들 굉장히 존경하면서 활동하면서 많이 참고하고 영감을 많이 받는 곳들인데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모든 시민이 알 권리를 누리는 책임있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 단체 그 창립일이 사실 그날 창립하진 않았는데 창립일을 10월 9일 한글날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민이 일단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성 때문에 우리가 한글날을 정보공개센터의 그 기념일로 삼자라고 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민이 누구든 원한다면 필요한 정보들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안다라는 것보다는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감추고 있는 것이죠. 권력이 시민들에게 비밀로 감추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비밀은 그 자체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앞서서 발표해 주신 노동건강연대나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활동하고도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 3월 14일에 연합뉴스에서 이런 단신이 떴어요. 단신 기사, 여수산단 공장에서 로봇 설비에 부딪혀서 30대 근로자가 사망했다. 이런 기사 굉장히 많이 뜨고 이런 걸 모아서 이달의 기업살인 같은 보도를 하시는 그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떴는데 앞에 내용에서는 30대 노동자가 로봇팔에 부딪혀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 말고는 어떤 정보들도 알 수 없습니다. 여수산단 말고는 그 사업장이 어디인지도 어느 기업에서 그 부실을 냈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산재에 대한 위험성들, 문제에 대해서 계속 부각이 되면서 2019년도 경향신문에서 기획보도했던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까지 발생했던 산업사고, 산업재해가 어떤 공장에서 발생했던 것이었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더 뭐였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2018년 3월 14일에 일어났던 공장에서 재해를 당하신 분은 31세의 하모 씨였고 롯데 베르살리스 엘라스 토머스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이름의 그 기업에서 원청인 곳에서 하청 노동을 하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포장 작업 중에서 이런 사고들을 당했던 거죠. 경향신문이 이걸 보도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는 공개되지 않는 재해조사 의견서라고 하는 것을 의회를 통해서 확보해서 보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재작년에 찾아봤어요. 그 사업장에서 어떤 구인구직이 나고 있는지 워크넷에서 찾아봤거든요. 롯데 베르살리스라고 하는 것이 아까 그 사고가 난 원청이었는데 그 원청에서 동일한 여수산단에서 동일한 포장 작업에 채용 공고가 났더라고요. 4조 3교대로 하고 있고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시급은 1만 원이다. 이런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건 나오지만 이 사업장 근무 조건, 경력 상관없다, 복리후생 어떤 거 있다, 고용 형태 무엇이다라고 나오지만 그래서 노동자의 안전을 얼마나 담보하느냐라는 정보는 구인 공고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위험에 대한 정보들을 기업이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안전장치를 꺼서 로봇팔에 맞아 죽어도 화학물질이 폭발해서 사업장에 화재가 나도 노동자, 특히 구직자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직업 소개 사이트나 기업 정보에서 노동 조건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시급은 얼마다, 복리후생은 어떻게 제공한다 이런 정보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사고 정보도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정보들을 알려줬을 때 구직자들은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일자리를 피할 수 있고 반대로 구인을 해야 할 기업에서는 산재 예방을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직업안정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알바천국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임금체불 사업장은 안내가 떠요. 이 사업장은 임금체불이 많이 일어났던 데입니다.
라고 하는 알람이 뜨거든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곳은 아예 올리지도 못해요. 알바천국에. 그런데 왜 중대산업재해는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냐라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노동자도 기업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작년에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 찾기라고 하는 그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사실 이 사이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냐면 최근 5년간 있었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던 주요 사업장들, 주요 기업들의 정보들을 모아서 그 정보들을 공개하고 그 기업의 화학물질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또 공개하고 그리고 워크넷의 구인 공고와 함께 연결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 구인 공고가 난 이 사업장이 이런 산재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부, 노동부는 산재 사업 그 기업을 정말로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노동건강연대에 도움이 없었다면 사실은 이 사이트는 만들어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노동건강연대 정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사이트,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 찾기, 저희 홈페이지명이 노산재 KR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만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저희가 이 사이트를 운영을 하려는 단체는 아니에요. 저희는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알 권리가 침해되는 현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고용노동부가 이 정보를 공개해라. 워크넷도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고 산재 정보도 고용노동부가 알고 있는데 그걸 연결해서 당연히 구직자들한테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올렸더니 트위터에서 어떤 시민이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이거 우리 집 근처인데 엄청 구하던데 정착지원금도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너 거기 써봐 라고 했는데 거기 산재 났던 데길래 자기 구인 신청 안 했다. 이력서를 내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을 개정하고 정비해서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라고 하는 요구도 정보공개센터에서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회적 참사입니다. 사회적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함께 논의하고 함께 사회 시스템을 바꿔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의 활동들을 저희가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정보들을 언제 시민들에게 줘야 되냐? 바로 지금. 민주주의는 이미 권력들이 정책 결정을 하고 난 것을 나중에 시민들에게 통보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주의 현장에 시민들을 참여하게 하고 함께 논의를 하게 하고 함께 결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보들은 항상 지금 당장 당사자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의 정보공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누구에게 요구를 하고 있냐? 공공기관을 위시한 권력기관들. 공공기관의 정보 은폐에 대해서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는 제도와 관행을 감시하고 정보를 은폐하는 권력에 맞서 싸우는 일을 합니다. 아까 박경석 선생님께서 기획재정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기획재정부가 굉장히 문제가 많죠. 기획재정부로 예산안을 모아서 제출을 하면 기획재정부가 그걸 손보고 그 다음에 국회에 제출을 하잖아요. 그 자료가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가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정보는 기재부 선에 있던 이 자료는 예산의 초추한 이 정보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어요. 기재부가 어느 정도 다듬은 다음에 국회로 올라가서 결정을 한다고 치더라도 국회는 정보를 공개를 잘하는 것 같지만 예산 결정 과정은 언제나 말도 안 되는 법에도 없는 소위원회, 예산 소위의 소위원회라는 걸 열어서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결정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와 다른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은 지난해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보건복지부를 대표해서 주요 5개 부처의 예산 요구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당연히 기획재정부는 비공개를 했죠. 그것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나오면 꼭 반드시 연장위원회에게도 함께 하면서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책결정 과정, 예산정책결정 과정, 의사결정 과정의 정보들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보공개센터의 주요 활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정보로 남지 않는 것들에 대한 영역을 발굴해내고 공개하는 활동들도 합니다. 노회찬 재단에서는 노회찬 아카이브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회찬 아카이브는 우리나라 유일의 의원 아카이브죠. 의원의 의정활동 기록이 남아서 시민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유일한 아카이브입니다. 이게 유일한 이유는 의정활동 기록이 남겨질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하나하나는 전부 다 헌법기구라고 자임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기록을 남길 의무도 없고요. 그 기록을 남길 의무가 없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정보 공개할 의무도 없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기록을 남겨야 되고 정보를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그게 없어요. 그게 왜 없을까? 법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정보공개 기록이라고 하는 건 자기 목에 방울을 다는 일인데 법은 누가 만드나요? 국회의원이 만들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계속 국회의원의 기록을 남기고 정보공개할 제도를 만들어라 라는 요구를 합니다. 지난해 모든 의원실에 요구를 했는데 현재까지 단 5명의 의원께서만 법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아니고 기증하겠다. 우리가 선한 뜻을 갖고 기증하겠다라는 의사 정도만 표현한 상태입니다. 갈 길이 굉장히 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편에 정보공개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국가기관이 생산하고 접수하고 관리하고 있는 정보들을 공개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들과 함께 공공기관을 상대로 어떤 책임과 권한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정보공개 청구해서 자료들을 공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와 시민들의 일상과 관련 있는 중요하고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데이터를 만들고 공유하는 활동도 합니다. 웹의 창시자라고 하는 팀 버너슬리라는 사람이 로우 데이터의 중요성을 말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도 사회에서는 어떤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면 사람의 눈으로만 읽을 수 있는 정보들을 줍니다. 기계도 함께 읽고 그래서 모두가 편하게 예를 들면 이 포스터는 시각장애인은 읽기가 어려워요. 그 안에 텍스트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서 정보 접근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데이터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담론을 만들고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들을 시민들과 함께 작업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한편에서는 함께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일도 합니다. 여러분 전국의 지방의원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3,859명이거든요. 근데 지방의원들은 중간에 해임되기도 하고 사망하기도 하고 해서 명단이 계속 바뀌고 숫자도 바뀌어요. 그 좀 지나고 나면 그 의원들, 지방의원 3,859명 정도가 되는 의원의 이름과 소속과 이런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행안부도 갖고 있지 않고 선관위도 갖고 있지 않고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멀어지고 있고 그 결과는 지방정치의 퇴행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지금 40여 분의 시민이 모여서 함께 이 작업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방의원들의 재산, 겸직, 징계와 관련한 여러 데이터를 만들고 그것들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모두가 알면 세상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 권리는 사실은 권리를 위한 권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그 기반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알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알면 세상은 바뀐다는 믿음으로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